K로봇 뭐 기술력 떨어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상위 요 5개 종목에 어느 게 더 로봇에 집중하고 있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났고요. 대표적인 두산 로보틱스가 고점 대비는 거의 40% 넘게 빠졌고요. 35% 1월달 대비 연초 대비 어제 종가 기준 35% 빠졌는데, 야 로봇주 조정 나오니까 또 로봇주 싸잡아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자 대표적으로 로봇, 야 기술력 너무 떨어져 로봇 회사들. 두 번째가, 야 우리나라 로봇이 성장해봤자 얼마나 성장했어. 언제 흑자 전환할 거야. 실적 뭐 개판이잖아. 그다음 세 번째, 야, 로봇 할 거면 그냥 일본 로봇 회사나 세계 1등 뭐 유니버셜 로봇 포함된 뭐 테라다인 이런 데 회사, 이거는 저는 반은 동의합니다. 글로벌 로봇 회사랑 우리나라 로봇 회사에 가진 미묘한 차이가 있고 매출이나 그 실적 규모 사이즈도 있는데,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그럼 글로벌 로봇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우리나라 로봇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쉬울까요? 결국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네 번째가요, 로봇 너무 비싸다. 완전 뻥튀기 가열이다. 이것도 반은 인정하고 반은 틀렸다고 봐요. 네. 로봇을 완전히 구조적인 성장주인데 가치주 관점으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재미난 게 한미반도체나 지금 막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최고점에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꼭대기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고점 대비 막 40% 넘게 빠졌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반대로 오히려 목표가를 막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요. 근데 완벽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가진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SBS 그 토론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로봇만 40년 연구하고 실제 로봇 회사를 창업하신 코가 로보틱스 대표님이고 또 제 또 모교사 교수님이시더라고요. 한양대 교수님 만나 뵀는데, 와 그분 얘기가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로봇 업계 40년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글로벌, 물론 로봇의 분야가 너무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 가지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 시중에서 그렇게 막 잘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로봇만 40년 파신 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훨씬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기술력 차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가장 지금 협동 로봇 1등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한 테러다인, 이제 테러다인사의 기술력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화나기 100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기술력 높다고 하는 일본 업체들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략 80까지는 올라온 수준이다. 일부 로봇 중에서는 우리나라 더 기술력이 앞선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로봇이 주목을 못 받는 거는, 미국은 빅테크 AI랑 결합돼서 일종의 로봇의 가장 진화된 형태, 가장 발전된 형태, 너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이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하다는 건데, 그거조차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보 아시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거고, 협동 로봇의 두산 로보틱스나 다른 의료용 로봇의 큐렉소라든지 뭐 고용의 이런 로봇들은 상당한 기술력이 회복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 관련된 또 그 공학자이자 그 A로봇이란 회사 CTO로 계시는 이분도 또 한양대 교수님이더라고. 그 한재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엄청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로봇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교수님이나 로봇 관련된 회사를 창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 너무 바빠졌대요. 보기가 힘들대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부른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분들이 만든 회사에, 창업한 회사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줄 알았던 투자가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대. 네. 돈의 흐름이 글로 들어가는 거죠. 레인보우도 그렇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 2029년 얘기인데 삼성이 15% 갖고 있는 거 콜옵션 더 빨리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땡기겠다는 거잖아요. 삼성만 해요.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두산 말고도 많아요. 지금 LG, 하나, HD, 현대, SK 각종 대기업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공학자나 창업자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바빠졌고 생각보다 투자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돈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경쟁력이 없는데 로봇 관련된 회사를 투자를 할까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 받는 와중에 안 올랐던 청소기 만드는 로봇인 에브리봇 이런 회사들이 연초 대비 거의 80% 올랐고요. 최근에 좀 주춤한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 로봇의 감속기를 만드는 SPG 그리고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큐렉소 이런 회사들 다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성장을 멈추고 끝날 거냐? 큐렉소가 가진 연간 이제 로봇 수출만 110대, 로봇 매출만 500억 이상 나는 거 그 계획에 전혀 변함이 없고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작년에 북미하고 유럽에서만 매출 비중 55%고요. 북미하고 유럽에 있는 판매 비중만 110개까지 늘리고요. 북미하고 유럽의 이 가장 로봇 시장에서 가장 그 협동 로봇의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북미 유럽에 진출해서 매출 비중이 55%, 65%, 70%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면 적자는 맞죠. 적자는 맞는데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전체 로봇 시장은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더라고요. 2030년에 350조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당장 성장하는 게 협동 로봇이거든요. 네. 그래서 협동 로봇이 연평균 30%, 35%씩 성장해서 2030년에 20조거든요. 20조에 두산 로보틱스가 1%만 먹어도 2천억이죠. 그죠? 2천억. 5%면 5천억이잖아요. 근데 당장 두산 로보틱스가 전체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협동 로봇 5.4%예요. 그러면 매출 사이즈는 20조까지 간다면 5천억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밝힌 게 27년까지 시장 침투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경쟁사가 대만의 테크맨 로봇인데 테크맨 로봇은 8%대 이상에서 5%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빵에서 지금 5.4%까지 늘어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 3등이랑 4등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쪽 압도적인 1, 2등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화낙이나 테러다인이 인수한 유니버셜 로봇인데 테러다인하고 유니버셜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처럼 생각보다 그걸 안 해주는 거죠. 워낙 1등 넘사벽 1등 업체니까. 그리고 다른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하고 집중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협동 로봇만 한움을 열심히 파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최소한 글로벌 3위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높고 1, 2등, 3등이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 급격하게 캐파 늘려가지고 판매 법인도 늘리고 생산 캐파도 올해 2배 늘리는 거거든요. 생산 캐파 2배 늘린다는 거는 결국 매출 2배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로봇 지원해줘요. 지금 정부에서 제 4차 지능력 로봇 기본계획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로봇 관련된 거 그냥 민간 합동으로 해가지고 3조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3조 특정 기술 해가지고 하드웨어 5개, 소프트웨어 3개 확보하고요. 인력, 로봇 관련된 전문 인력 15,000명 육성하고요. 로봇 관련된 전문 기업 150개 이상 육성하고요. 로봇 관련된 친화적 인프라 구축 및 테스트베드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로봇 밀도로 치면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전체 로봇이 차지하는 매출도요.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5개 나라가 전체 글로벌 로봇 매출에서 거의 90%거든요. 요 5개 나라 대만의 테크맨 로봇 아까 그 정도 하나 빼고는 이 5개 나라가 싹쓸이할 확률이 높고요. 우리나라 계속 뭐 임금 문제, 뭐 노사 문제 터져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테스트 베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는데 임금은 계속 비싸지고. 그러니까 로봇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심지어 로봇이 엄청나게 두산 로보틱스도요.
어디까지 쓰였냐면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잖아요. 근데 대구에 있는 구병원이란 데서 이 복강경 수술하는데 수술 보조 솔루션으로 협동 로봇이 또 투입이 됐어요. 전혀 두산 로봇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 지금 신규로 진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SK 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있는데 테스 LA 공장에 지금 두산 협동 로봇의 공장에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투입이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여기에도 지금 전장 부품 검사하는데 두산 협동 로봇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엊그제 이틀 전에 메가커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합니다. 그래요? 오산에 일단 본점에 이제 하나 나왔는데 그 상반기까지 엄청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문제 해결되죠. 그다음 뭐 노사 갈등 이런 거 해결되죠. 고령화 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속초 갔더니 안에 인력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다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베트남. 싹 다 베트남이에요. 그 얘기는 점점 힘들고 뭔가 하기 싫고 이런 일들은 로봇이 대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사실 문제였는데 가격이 그 비싼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2,600만 원까지 다운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협동 로봇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럼 기존에 산업용 로봇이 1억이었는데 벌써 반토막 나온 거예요. 가격이 싸진 거예요. 물론 SI 업체란 중간에 끼고 여기 SI가 약간 마진을 붙여가지고 6천만 원대 파는데 그래도 1억짜리 산업용 로봇 쓰다가 6천만 원대면 엄청 싸진 거잖아요. 그럼 6천만 원짜리 한 대 돌리면 한 달 돌리면 연간 인건비 뽑고도 남는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K로봇 뭐 기술력 떨어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협소화됐대. 그건 맞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메가커피도 들어가고 지금 병원에도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어플리케이션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지금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관련돼서 가격이 싸지는 것도 싸지는 거지만 아까 북미, 유럽,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중남미하고 동남아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계속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거고요. 이 회사들이 예를 들어 완전히 가치주가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냥 이익이 뭐 120억, 130억, 150억 따박딱 난다. 그럼 오히려 구조적 성장주가 아니라 그냥 가치주 성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거는 24년도 올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 지금 흑자 전환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빨리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게 중요한데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보다는 중요한 거 저는 매출액이 연간 계속 100%씩 성장해야 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100%씩 성장하는데 그 바탕은 북미하고 유럽이라는 해외에서 터지고 있다.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잘 개척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의 포지션이 잘 돼 있는 회사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고 의료용 로봇도 큐렉소가 메릴 헬스케어란 그 임플란트 유통하는 업체를 끼고 진짜 글로벌 진짜 뭐 60개국에서 130개국의 이 판매망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해외로 많이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지역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 가장 그 까다로운 미국 FDA 승인을 아마 올해 상반기 6월달 안으로 나면 또 그게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로봇 섹터에서 좀 주목해볼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 정도일까요? 네, 대장주.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로봇 쪽에서는 물류 이동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이랑 결합돼서 그 하려면 결국은 그것도 다양한 이 산업에 진출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T로보틱스가 SK온 물론 2차 전지 지금 여러 가지 그 속도가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SK온에 300억 정도 진출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SK온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SK온이 그 300억짜리 그 라인 하나가 30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최소한 하나 납품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최소한 첫 스타트 끄는 거거든요. T로보틱스가. 그러면 30개 중에 절반이 아니라 10개만 가져가도 3천억이거든요. 엄청난 매출. T로보틱스 연간 매출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매출 담당할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T로보틱스가 LG이노텍의 벤더로 선정이 됐거든요. LG이노텍 그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LG이노텍 그 넘어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진출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SK온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그래서 물류 로봇은 AGV가 있고 AMR이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상위 버전 자율주행까지 자율주행 가능한 로봇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네. 디지트가 연에 그냥 10,000대씩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창고 다 로봇으로 바뀌는데 그런 형태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티로보틱스가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LG 이노텍 같은 IT 부품 회사 납품한 거 있죠. 그다음에 그 넘어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류 이동 로봇도 엄청나게 시장이 좋아질 것 같고 물류 이동 로봇도 전체 연평균 시장은 25% 성장하고요.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핵심 부품 내재화 하자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 없잖아. 그 깎아내리는 거의 저변에는 안에 부품을 다 독일이나 일본 거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거 쓰는 거 중에 부품 비싼 게 감속기거든요. 그 로봇공학자분이 얘기하신 거는 액추에이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좀 싸게 해야지 로봇이 싸질 거냐, 뭐가 좀 기술력의 차별화가 있을 거냐 봤더니 액추에이터거든요. 근데 액추에이터도 있지만 감속기가 로봇의 부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35%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치면 양극재 같은 거죠. 그래서 감속기를 하모닉 드라이브란 일본 회사가 중소형 쪽에서는 90%를 장악했거든요. 그다음 중대형 쪽은 납데스코라는 회사가 중대형 쪽에서는 중대형 감속기는 납데스코가 거의 80% 몰빵이었는데 그거를 SBB 테크도 국산화했고 SPG도 국산화했거든요. 근데 SPG 국산화한 거가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갔고 두산 로보틱스 들어갔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발판으로 다른데 이제 더 국내 로봇 회사 들어갈 일이 많겠죠.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하나 로보틱스도 이 협동 로봇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속기는 국산화 이제 막 초창기 이제 막 초입 구간이거든요. 근데 감속기가 마진이 좋아요. 당연히 마진 좋겠죠. 독점이니까 20% 넘는 마진인데. 왜냐면 SPG가 기존에 하던 모터 각종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는 SPG 싹쓸이거든요. 근데 마진이 10%가 안 돼요. 10% 언더인데 이 감속기 팔면 팔수록 마진이 20%니까 전체적인 마진이 좋아지는 거고 SPG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으로 안 팔아도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는 압도적으로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가 큰 회사예요. 매출이 4,500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억에서 280억이니까. 근데 여기도 매출과 이익이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해서 5천억 매출의 영업이익 한 350억에서 400억대까지 커지는 회사고 유일하게 PER 밸류를 할 수 있는 회사고 뭐 인탑스 얘기하시는데 인탑스는 로봇 매출보다 다른 IT 쪽 매출이 크니까 그래서 감속기 국산화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40%도 안 되는 그 로봇 부품들 80%까지 내재화하라고 강력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 지원하는 거에 최대 수혜를 받는 거는 이 감속기가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부품이니까 SPG가 또는 SBB 테크라는 회사가 감속기 관련된 회사가 싹쓸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SBB 테크는 매출 규모가 300억도 안 되는 회사고 SPG는 매출액이 4천억 넘는 회사니까 SPG가 훨씬 더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고 생산 캐파도 SBB 테크랑 SPG랑 게임이 안 됩니다. 이 SPG 같은 경우는 이미 50% 이상 생산 캐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아마 올해 말부터 반영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 쪽에 SPG 그리고 물류 로봇 쪽에 티로보틱스 의료용에는 뭐 계속 말씀드린 큐렉소 그 다음에 협동 로봇에는 두산 로보틱스 그 네 개가 또 분야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로봇 관련된 또 ETF가 있습니다. 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그 방산 ETF, R이랑 K 방산 FN ETF 요거랑 로봇 관련된 ETF가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가 있고요.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가 있는데 비중 자체는 KB스타 AI 로봇 ETF도 있네요. 근데 일단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된 기업이 많이 안 들어있고 요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랑요. KB스타 AI 로봇 ETF 요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간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의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거든요. 자, 여기 ETF 분석을 누르시면 구성 종목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삼성 SDS, 두산 로보틱스, 현대 하이닉스, 현대차저 상위 종목 중에 로봇으로 들어간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더 밑으로 내려볼게요. 네, KT, 현대 오토에버, LG전자, 큐렉소, 뉴로메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이 두산 로보틱스다. 그죠? 코덱스 K로봇 액티브 ETF. 두 번째 ETF는 KB스타, KB자산운용의 AIN 로봇이거든요. 요거 구성 종목 한번 볼게요. 요거 구성 종목 보시면 요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비중이 많은데 아까 그거는 K로봇 그 코덱스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넘었거든요.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인데 6.7%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두산 로보틱스, 루닛이 들어가 있고 셀바스 AI, 엠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뉴로메카가 더 훨씬 뒤에 있네요. 3.78%. 그 외에 로보티즈 있고 큐렉소는 아예 없네요. 그죠? 에브리봇. 네, 에브리봇 있고요. 에브리봇이 2.7% 있고요. 로보티즈가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아까 K로봇 ETF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담겨 있고 그럼 상위 요 5개 종목에 어느 게 더 로봇에 집중하고 있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해 드릴게요. KB스타 AI 로봇은 아무래도 로봇 100%가 아니죠. AI 합산이잖아요. 그래서 KB스타 AI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 루닛, 현대오토버 이 5종목이고요. 코덱스 K 로봇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삼성 SDS, 두산 로보틱스,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ETF가 내가 투자하기 싫은 줄 나는 로봇 관련된 투자하는데 삼성전자를 왜 투자해? 나는 로봇 투자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KB스타 같은 경우는 루닛이 들어가 있잖아요. 로봇 회사인데. 자, 근데 구성을 보니까 로봇 관련된 상위 비중에 있는 게 탑 10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들어가 있고요. SPG도 들어있고요. 뉴로메카도 들어있고 로보틱스가 들어있는 구성 KB스타 AI 로봇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